한국 제품은 이래서 이래서 한국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왜 사람들이 많은 선택을 하는지 알겠다고. 대한민국이 주얼리 강국이다 라고 그렇게 딱 끊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K-팝과 K-드라마 덕분에 유행을 선도하고 있지 않을까? 네. 알고잡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얼리 디자이너 박신영님 모셔봤습니다.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는 핸드메이드 주얼리를 직접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있는 레르타영입니다. 레르타영. 본명은 제가 박신영이지만 이제 활동명은 레르타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제 브랜드 이름이 제 이름을 따서 레르타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일단 판매 가격은 78,000원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약간 걱정스럽기도 한 게 네.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모든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이미테이션이나 이런 것들 이쁘게 만들어서 파는 것들은 사실은 1, 2만 원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들과의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 부분도 제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오는 걸 제가 직접 안 볼 수 없잖아요. 보는데 그리고 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중국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제품을 보면 확실히 퀄리티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브로치 같은 거를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의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이걸 돈으로 주고 사기 싫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 네, 그렇게 나오면은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을 주고 구매하지 않으시겠죠. 퀄리티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중국 바이어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장에 오셔가지고 제품을 볼 때도 하시는 말씀이 한국 제품은 이래서 한국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왜 사람들이 많은 선택을 하는지 알겠다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섬세한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퀄리티의 차이다.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수준이 높아졌어요. 맞아요. 눈도 되게 높고 맞아요. 이제는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게 너무 많기 많아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가면 뭐가 좋은 것 같아서 사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가면 더 좋은 게 많으니까 맞아요. 해외를 나가도 이제 뭘 사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연히 아마 차이는 날 것 같아요. 네. 퀄리티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드는 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대충만 만들어요. 그래서 찍어내듯이. 그래서 그게 정말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더를 하면 진짜 그대로 안 만들어줘. 그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은 그렇죠. 거죠. 네네. 사람이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빨리 민족인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는 게 그냥 그게 중요한 거지 퀄리티나 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 그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네. 이렇게 핸드메이드 믿고 찾는 이유는 이게 진짜 이쁘기도 하지만 되게 뭐랄까 정교하다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중국 제품 같은 거 이제 봤을 때 딱 봤을 때 뭐 하나 틀어져 있다든지 막 이러면 하기 싫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핸드메이드가 약간 제 느낌에는 고가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쵸. 시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접근이 그렇게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꾸 가격 비교를 하게 되니까. 네. 근데 믿고 찾는 사람들이 있겠죠. 매니아층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구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핸드메이드는 비싸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백화점에도 근무를 해봤잖아요. 백화점 이건 약간 폭로 이런 느낌인데 네. 백화점 가격이 굉장히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품을 봤을 때 이거는 이 가격이면 딱 적당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을 해놨어요. 고객님들이 핸드메이드인데 생각보다 안 비싸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핸드메이드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게 판매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합리적인 가격에 약간 고급화 느낌으로 가면 네. 되게 좋겠다. 네, 네. 어쨌든 그 레르타 영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네. 살 수 있게 네, 만들어 놓는 거죠. 대한민국 주얼리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네. 뭐 이거는 뭐 모든 주얼리를 다 말하는 거겠죠. 근데 대한민국이 주얼리 강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주얼리 강국이다라고 딱
그렇게 딱 끊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K-팝과 K-드라마 덕분에 유행을 선도하고 있지 않을까? 네, 요즘에는 K-드라마가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그 패션, K-패션에 K-주얼리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런 귀걸이 너무 예쁜데? 어디 거지? 이런 브랜드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국 제품은 너무 예쁘다, 세련됐다. 특히 유럽 쪽에 계신 분들은 한국 제품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심플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유럽 제품들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임팩트가 있는 화려함을 갖고 있어요. 블링블링하고 사이즈 크고 알이 막 엄청 크고 이런데 한국 제품은 그렇지 않잖아요. 심플한데 세련됐어요. 한 듯 안 한 듯 한데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받고 고급스럽다. 네, 그런 유행을 선도하지 않을까. 네. 진짜 너무 저는 요즘에 자랑스러워요. 네,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먹지? 뭐 하고 다니지? 맞아요. 어디 가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네. 본다고 하더라고요. K 문화에 아주 빠져 있죠. 그러니까요. 네. 참 주얼리 시장에서 유독 한국에만 나타나는 어떤 특이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주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K 패션의 한 일부로서 이제 K 드라마에서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면 바로 그게 매장의 가장 앞쪽에 DP가 되면서 바로 그게 이제 마케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어제 봤던 귀걸이가 바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으면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그게 정말 빠른 게 어떤 연예인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하고 나온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빨라요. 대신 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드라마에 나왔던 게 오늘 바로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드라마가 끝남과 동시에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구매로 이어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네이버 그 검색량에 실제로 연예인 이름을 넣어서 검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키워드 검색량이 어마어마한데 예를 들어서 뭐 송혜교 귀걸이, 뭐 전지현 목걸이, 뭐 손예진 뭐 팔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매장에서도 그걸 반드시 갖다 놔야 돼요. 송혜교 귀걸이입니다. 네, 직원도 모르면 안 되죠. 그 정보를. 그쵸.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빨라지게 그러니까 트렌드가 특히나 빠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씩 더 많이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얼리 하면 이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리아가 아닌가. 코리아로 그러니까 트렌드를 알려면 코리아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빨라요. 네. 어떻게 이렇게 밤새도록 그걸 만드는지 네, 시장이 난 미리 만들어놨나 싶을 정도로. 주얼리 디자이너는 보통 어떤 일을 해요? 주얼리 디자이너 하면은 디자인을 기획을 해서 만드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창의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를 이렇게 하면서 디자인 형태라든지 또 거기에 어울리는 소재라든지 그리고 뭐 컬러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소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소재는 뭐 어떤 금속을 쓸 건지 또 어떤 스톤을 쓸 건지 뭐 진주든 어떤 원석이든 그리고 크리스탈이든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소재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샘플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봐서 직접 제가 착용을 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뭐 너무 무겁거나 색깔이 생각보다 너무 안 예쁘다 이렇게 하면 수정을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고객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 그러니까 모든 단계를 다 거쳐가는 직업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주얼리 디자이너,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뭐 대기업 예를 들자면 네. 반지 같은 건 네. 세공을 하거나 네. 뭐 디자인을 하거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거와는 좀 다른 분야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몇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는 큰 회사에서 모든 부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뭐 세공팀, 뭐 디자인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대량 생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저 같은 이제 1인 사업자,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주얼리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다 만들어서 대신 특이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를 제가 일률적으로 쫙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이한 걸 골라서 또 거기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만들다 보니까 흔하지 않아서 약간 유니크한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게 큰 기업이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핸드메이드 주얼리 디자이너도 흔한 직업은 아니에요. 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주얼리 디자이너도 아닌데 보통 어떤 경로로 어떤 그 형태로 여기에 처음에 일을 딱 시작하시게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긴 하더라고요. 문화센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연히 방문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게 취미가 나한테 또 적성에 맞는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 원석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GIA 감정서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따서 그분들은 이제 조금 고가 주얼리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경로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한번 내 제품을 판매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면서 되게 보람될 것 같은 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예쁜 걸 만들었다. 네.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사서 이제 착용을 했는데 너무 좋아한다. 네. 그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 포인트가 너무 저도 그 자체가 너무 힐링이 돼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디자인도 제가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 같지 않나요? 알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디자인을 딱 내놓으면 이제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어머 너무 예쁘다 이렇게 또 감성이 통하시는 고객님이 이렇게 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울 보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그 모습 자체가 저도 되게 힐링이 되고 행복감이 저도 같이 전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에 대한 만족도가 혹시 어느 정도세요? 아, 저는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한 100, 100이 최고다. 100이 최고면 거의 한 뭐 90%? 90%. 네. 와. 나머지 10%는 체력이 안 따라줄 때 속상해서 이게 계속 앉아서 작업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장도 나가고 뭐 이렇게 고객도 만나고 하는 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앉아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다 보니 가끔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조차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작업할 때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체력이 한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조금 그게 뭐 10% 작품인가 뭐라고? 작품이죠. 만들어내는 제품이니까 네네네. 작품입니다. 이런 그 귀걸이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세요? 아, 시간은 뭐 간단한 이렇게 한 단짜리 있잖아요. 요렇게 진주 한 알짜리 요런 거는 뭐 30분 이내로도 만들어져요. 근데 요거 보시면 네. 이거 알 하나하나 이 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한 2시간? 2시간. 2시간에서 뭐 좀 한 2시간 반? 요 정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가격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격에 시간에 네. 대한 것도 있고 그 시간에 대한 인건비 그렇죠. 하루에 뭐 이제 예를 들어 8시간 일을 한다 생각하면 네. 이런 거 한 4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생산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수량을 대비했을 때 그렇게 적게 나오지만 이거를 길게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시간적인 투자가 그렇죠. 아닐까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정신 뭐 이런. 그렇죠.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이 고객이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할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만들다 보니 네, 그런 시간적인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90%인데 네. 이게 저는 이게 꼭 뭐 일이 좋아서 90%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수익적인 면에서도 맞아야지 뭐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들 그럼요. 일을 하기도 하는 건데 네. 이게 업계의 어떤 급여 체계나 뭐 이런 게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는 다들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근무를 15년 동안 했었던 경력이 있거든요. 백화점 근무할 때는 월급이 있잖아요. 정해진 월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가 딱 시작되는 그 시기에 퇴사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딱 그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1, 2년은 진짜 힘들었어요. 15년
15년 동안 일했던 그 퇴직금을 다 까먹고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그런 축적이 되면은 내 경험도 쌓아지면서 수입이 조금씩 생기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월급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업적으로 조금 더 이제 확장되는 그런 기회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수익은 정해져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러니까 하는 만큼인 그렇죠,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내가 15년 동안 몸담아왔던 백화점 근무보다는 뛰어넘는다. 그렇죠.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수익 창출도 바라볼 수 있고. 네네. 우리는 옛날에 그 비싼 다이아 뭐 이런 것만 알았는데 요즘에는 MZ들을 위해서 랩 다이아라는 게 있어요. 랩 다이아는 뭐예요? 랩 다이아는 그러니까 다이아가 GIA 다이아가 있고 GIA는 이제 천연 다이아고요. 랩 다이아는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봤을 때는 좀 퀄리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이아 테스터기를 했을 때도 다이아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가격은 10분의 1 가격. 네. 그러니까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네요. 네,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Z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하는구나. 와. GIA는 알 하나에 1,500만 원이니까. 그렇죠. 랩 다이아는 알 하나에 거의 한 뭐 30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다이아 뭐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용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랩 다이아 요즘에 너무 괜찮아요. 그러네. 랩 다이아 새로운 세계다. 네. 랩이 그 실험실의 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네. 공장에서 네. 찍어낸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 건데, 네. 근데 똑같아. 생긴 것도 뭐, 네네네. 퀄리티 똑같아. 네, 와, 안 할 이유가 없다. 이 직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있으실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가요? 왔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제 이 주얼리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얼리를 해야 하는 이유? 네, 저는 이제 직업이지만 저 말고 여러분들이 네, 주얼리를 꼭 했으면 좋겠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귀걸이를 하면 평소 외모보다 예뻐 보인다? 1.5배 예뻐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귀걸이를 하면 평소보다 예뻐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주얼리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주얼리 자체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해요. 감정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 그리고 엄마에게 물려받은 반지, 그리고 뭐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얼리를 착용할 때 이제 추억과 스토리와 뭐 이런 게 다 담아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경우는 내가 주얼리를 구매하는 거 예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를 존중해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메이드 주얼리 디자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얼리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리폼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주얼리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제 재창조해서 만드는 리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얼리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얼리를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선물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주얼리를 하나씩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면 꼭 남에게 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받고 싶은 거라고만 떠오르는데 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존중하는 의미로 나에게 내가 사서 선물해도 괜찮겠다. 그럼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보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기분 그쵸? 너무 좋잖아요. 네. 자, 오늘은요, 주얼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레르타영의 박신영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직업이 무궁무진한데요. 핸드메이드 주얼리 디자이너의 세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 잘 해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